네, 안녕하세요. 황희성입니다. 자, 오늘은 PS 파인 서비스 최재영 이사님을 모시고 보험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보험 관련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2004년 7월부터 네. 영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처음 FC를 시작을 했고요. 2021년 12월까지 영업가족들과 보험 영업인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PS 파인 서비스라는 신생 GA사에서 지난 8월부터 지난 12월까지 마케팅 이사로 근무를 했고요. 4월부터는 조직 개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TF팀의 리크루팅 관여하고 TF팀 팀 리더로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거죠? 예, 아닙니다. 네, 처음 듣는 용어들이 네. 많아가지고 네. 금융산업이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하는데 네. 보험산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어때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금융산업이 여러 형태로 다양해지고 금융회사도 다양해지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은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산업도 금융산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모든 면이 다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아진 부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드리면은 예전에 지급하던 보험금의 어떠한 지급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그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백내장 수술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의 소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예전에는 지급하던 걸 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좀 안 좋아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런 거죠? 기존에는 어떤 그 특별한 건이 많지 않았기 네. 때문에 지급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보험사가 부담을 느끼지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급되는 상황을 알면서 보험을 미리부터 가입하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그런 수술들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회사로 봤을 때는 이게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험은 가입하면 보험금을 주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생기는 게 좀 현실입니다.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비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가입한 사람 입장에서도 악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리스크로 발생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떤 회사가 잘못됐다, 소비자가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요, 양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험 상품은 좋아지고 다양해졌다고 하지만 사실 보상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잖아요. 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 네, 보상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특히 어느 부분이냐면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기 마련인데요. 어찌됐든 자동차는 고치거나 새로 사면 되는 건데 사람은 다치면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치료 기간이 얼마나 되었냐, 어떤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사가 지급을 하냐 마냐 이런 문제들로 계속적으로 소비자들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보상을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방법이 있을까요, 따로? 여러 가지 직접 대응을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요즘엔 전문적인 손해사정사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지금 어떤 상황들을 직접 의뢰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손해사정사를 통한다라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보상을 받고는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어떤 부분은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정확한 약속을 통해서 보험계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한쪽이 나는 내가 예상했던 거와 다른데 라는 이의를 제기할 때 어떤 소송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고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험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이제 손해사정사 분들인데요. 물론 그분들을 고용한다 그래서 100%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결론은 법적으로 이제 법에까지 가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그런 결론에 갔을 때 정당하냐 아니냐는 법원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보험회사들의 횡포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횡포가 있을까요? 소비자가 약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가 법까지 가는 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렇게까지 끝까지 가서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중간에 분명히 포기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노리는 것도 보험회사의 사실은 꼼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보험사들한테 좀 제재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나요? 네,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융회사들을 관장하고 관여하고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조차도 보험회사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돌아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예. 그래서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떠한 중재를 할 수 없다. 이거는 사실 이 보험인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할 수 있어도 뭐 손방망이 처벌이라든지 그런 네, 맞습니다. 경우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 불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앞날도 불안하다. 네. 난 지금 당장도 힘든데 보험 꼭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뭐 듣는 경우에는 어떤 걸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보험은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 3년 정도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잖아요. 그때 보험 해약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이제 생활비도 부족한데 보험료를 낼 수는 없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저도 보험인이지만 생활비 부족한 분들께 그래도 생활비를 더 줄여서 보험을 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해약을 할 게 아니라 해약의 전 단계인 감액을 해서 최소한의 보장 정도는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그 최소한의 보장은 의료실비 보험 정도는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1번이 의료실비. 그거 말고 또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어려운 분들한테 1, 2, 3, 4번을 드린다는 건 굉장히 그래도 우선순위. 예, 우선순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의료실비는 병원을 갔을 때 기본적으로 병원비 혜택을 받아야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뭐 암 진단금이라든가요, 뇌, 심혈관 계통이라든가요, 이런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종신보험이죠. 종신보험.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지구상에 있는 보험 중에 100% 받을 수 있는 보험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 받을 수 있는 예, 100%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 이유는 뭐냐? 종신보험은 죽으면 돈이 나오는 겁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보험들은 암보험 안 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 암 진단율이 30%가 좀 넘잖아요. 그럼 70%는 안 걸린다는 거거든요. 뇌, 심장 마찬가지입니다. 입원 수술 안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병원 한번 안 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100%이기 때문에 무조건 종신보험은 100%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다만 내 경제력과 내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를 적정한 수준에서 준비하셔야지 너무 무리하거나 너무 적게 준비하시면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보면 치과보험도 많던데. 맞습니다. 그거는 뭐 꼭 들어야 되는 건가요? 네, 이 치아보험도 지금은 문제없이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요. 뭐 국민건강보험에서 또 많은 혜택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치아보험을 또 악용하시는 고객들도 계세요. 치아가 아픈데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시간이 지나서 또 이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누적적으로 발생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백내장 같은 일들이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그렇고 이건 엄연히 보면은 이거는 역선택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아픈 걸 알면서 보험을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조금 소비자분들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의 건전한 보험 혜택을 위해서 이런 거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치아보험도 약간 그런 좀 역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많이 하십니다. 이가 아프면 지금 치료를 안 하고 보험을 바로 가입하세요. 그리고 면책 기간이 지나서 바로 치료를 하세요. 그게 뭐 임플란트라든지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있군요. 역선택이라고 하는군요. 네, 그걸 보험의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야기한 거 말고 어떤 뭐 경제 상황이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하다. 네. 이런 분들이 드는 보험 중에서 이런 이색적인 보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요즘에 좀 많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드론 보험하고 반송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드론 보험이요? 네. 그 하늘 떠다니는 거, 그것도 보험을 네,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 드는 거예요? 내가 드론을 운용할 때 드는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드론에 맞았을 때? 네, 제가 이제 드론을 운영하다 누군가를 다치게 했거나 네. 뭐 어떤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그럴 때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해외 사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 사례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이혼 보험. 이혼 보험이요? 네, 이혼 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이것도 악용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네, 역선택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혼유 보험. 그러니까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디젤을 넣었다든가 뭐 이런 혼유 보험도 해외에는 지금 보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역선택이 가능합니다. 일부러 넣는다든지 셀프 주유소에서. 물론 이제 조금 이제 번거로움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런 보험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보상해주면서 추가적인 보상이 더 나가긴 하지 않습니다. 약간 더 모자른 보상이 나가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실제로 뭐 가입 인기가 많지는 않겠네요.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요즘 보면 동물들, 애완견들과 관련된 보험도 있습니다. 얘기가 들었어요. 네, 이제 얼마 전부터 아시겠지만 공중파에도 지금 광고가 나오고 있죠. 모사에서 나오는 강아지, 고양이를 위한 펫보험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펫보험이요? 그런 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강아지와 고양이가 요즘에는 다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살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종이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요. 생각보다 보험료 비쌉니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애완견, 애완묘 기르는데 거의 아이 기르는 값까지 네, 맞습니다. 생각을 해야 될 정도라고 해서 네. 역시나 돈이 오고 가는 데는 다 보험이 드는군요. 네.